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함수는 일단 지수 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 지수 성질부터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 그 지수는 시작을 우리가 이제 a의 n승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의 n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a라는 값을 n번 곱했다. 자, n번을 곱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자, n번을 이렇게 곱했다라는 식을 우리가 이제 a의 n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하면, 자,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a의 제곱하고 a의 3승을 곱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의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a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a를 2번 곱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3승이라는 것은 a를 3번 곱했다라는 해석이 되니까, 요 두 가지가 곱해졌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5개의 a가 곱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풀 때는 a에 2와 3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a의 m승과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성질로 갈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우리가 이제 a 나누기 형태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5승 나누기 a 3승이라는 것이 표현이 된다면, 결국 이건 나누기 모양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a 5승 나누기 a 3승. 자, 그러면은 약속한 것처럼 a 5승이라는 건 결국 a가 5개가 곱해졌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3승은 a가 3개 곱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하나씩 시켜주게 되다 보면은 결국 남아있는 것은 2개가 남아있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모양을 보시면 나누기의 모양은 실질적으로 5승 나누기 3승은 우리가 a의 m승 빼기 3승, 5 빼기 3의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2개가 남아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a의 m-n승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할 얘기가 몇 개 더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같은 숫자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3승 나누기 a 3승.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a도 마찬가지로 3승 3승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3개가 곱해진 거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까 저 법칙에 의하면은 a 3 빼기 3, 그럼 a 제로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1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보자면, 요 형태에서 m이 이제 n보다 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m과 n이 같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0승의 형태를 가져와서 1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a 3승 나누기 a 5승. 뒤쪽의 숫자가 더 큰 경우는 a 3승에 a 5승 나누기 형태에서 a가 3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a가 5개가 곱해지겠네요. 자, 역시 1대1로 이렇게 약분을 시켜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분모 쪽에 이제 a가 2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공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3 빼기 5승은 결과적으로는 a의 마이너스 2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2승은 우리가 이제 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연결을 해보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앞으로 A의 n승분의 1의 형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로 가서, 자, A의 B, 자, 요 성질부터 해볼까요? A m승의 전체 n승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자, 요것도 역시 예를 통해서 한번 보면 A 3승의 제곱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A 안쪽에서는 여러분들 A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두 번을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개가 곱해졌고 3개가 곱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6개가 곱해진 형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는 3과 2를 곱해준, 즉 일반 버전으로 가면 m 곱하기 n의 형태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성질로 가면은 A, B의 전체 n승. 자, 요거는 각각의 n승의 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A 나누기 B의 n승은, 자, A n승의 B n승의 모양을 우리가 또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A, B의 뭐 3승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체, 자, 이 부분이 3개가 곱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AB, AB, AB. 실질적으로는 A도 3개, B도 3개. 그래서 결과 A 3개, B 3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입장에서는 각각 들어가는 효과처럼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나누기 모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 B의 전체 3승이다. 그러면은 결국, 자, 이런 모양이 전체적으로 3번 곱해진 모양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A도 3개 분자 쪽에서 곱해져 있고요. 분모 쪽에서도 B가 3개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결국 3승이 각각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수 성질은 요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지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 자, 여러분들 지수 함수는 우리가 정리를 이제 이따가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줄 텐데, 일단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y는 자 a의 x승이다 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지수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함수로서 다룰 때는 요 a 부분을 우리가 미치라고 부르는데, 이 미치 양수면서 1이 아닌 케이스를 함수로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자 2의 x승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함수는 보통 이제 이름과 표기 형태를 잘 보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프는 여기 몇 개만 제가 한번 그려보면은, 자, x에다가 0승을 넣게 되면 우리 이제 2의 0승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2의 0승은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2의 1승 돼가지고, 자, 2라는 값으로 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2의 2승은 4가 되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도 한번 찍어보면, 자,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2의 2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2분의 1의 형태에 여기서 점이 찍힐 거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 2의 마이너스 2승은, 자, 2의 2승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더 또 반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있는 x값들을 또 집어넣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정리하실 때 제가 이제 표 하나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지수함수는 일단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를 정리하실 때는,
자, A가 1보다 클 때 하고 A가 자, 0하고 1 사이에 들어갈 때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A가 1보다 클 때 아까 여러분들 2의 X승 그래프가 아까 0일 때 자, 0일 때 1 지나가는 것은 이쪽 1보다 클 때나 0과 1 사이일 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징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0일 때 1 지나가면서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게 함수에서는 정의역, 치역이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 정의역과 자, 치역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에 집어넣을 수 없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을 표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표현도 쓴다라는 거 앞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치역도 역시 치역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의 실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문제를 푸시면서 보시게 될 건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치역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좀 중요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성질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더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로그 함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로그의 정의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라는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한 예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자, 4라는 값을 갖게 되는 x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지수에서도 배우셨듯이 자, 우리는 x가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의 x승이 만약에 16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역시 x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4라는 값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x승이 예를 들어서 10이 되는 x를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는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방법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있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0일 때 1을 지나고 자, 그 다음에 a 값이 여러분들 2라는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연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자, 요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 이 4라는 값을 갖는 거 자,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4라는 값을 갖는 x값이 지금 2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이라는 값이 되는 이 x승의 값은 여기가 우리가 4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에 쓴 이 x승이 10이 되는 값은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시면 알지만 4와 16 사이에 10이라는 값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0이 되는 x값이 존재는 하죠. 여기서. 자, 존재를 하는데 지금 위에 두 경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어떤 x값을 우리가 이제 명칭할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으로서 이제 로그라는 값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그래서 2의 x승이 10이 되는 수를 앞으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요 식을 만족하는 x는 자, 밑을 2로 갖는 로그라고 정의를 해서
이런 표기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로그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로그의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의 형태에서, 자, 이런 지수의 형태를 만족하는 식에서 로그의 정의는 이 라지m이라는 값이 밑을 a로 갖는 로그의 형태로 표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과정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 좀 제가 적어 드릴게요. 로그의 정의라는 것은 a의 라지 m승이 자, 밑을 a로 갖는 로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로그 함수요. 자, 이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지수 함수로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 자,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는 y는 a의 x승으로 표기가 되는 함수다라고 배우셨고요. 여기서 사용될 a 값은 양수면서 1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렸죠. 자,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우리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기로 약속을 했냐면, 자, 두 가지 케이스다. 0일 때 1을 지나간다. 0일 때 1을 지나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감소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이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입니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양수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우셨던 이제 역함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역함수 내용이 우리가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됐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배우셨는데,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1대1은 다른 말로 이렇게 증가나 감소하는 형태들은 다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라고 또 배우셨어요. 자, 그럼 보시면 지수함수는 지금 1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나 다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 자, 여러분들 역함수를 한번 계속. 자, 앞에서 역함수 구하기는 제가 두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함수를 x에 관해 정리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에 x와 y의 문자를 바꿔준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수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자, a의 x승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당연히 1대1 대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요 식을 x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x로 정리하는 관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와 동치 관계의 식이, 자, x라는 애는 a가 지금 보시면은 기억하실 때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넘어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쪽에서 a가 로그 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x는 로그 ay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스텝 2는 이제 x와 y의 문자를 바꿔라 라는 얘기니까 결국 x와 y의 문자를 바꾸시면 자, 밑을 a로 갖는 이런 로그 함수라는 모양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로그 함수가 이제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관계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 따로 예제를 들려드리지 않고요. 지수의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로그 함수는 정리하실 게, 자, 모양은 y는 자, 밑을 a로 갖는 로그 함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이 잡히는 거고, 자, 지수에서 사용될 a 값이 로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역시 a 값의 범위는 양수면서 1이 아닌 케이스를 택하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자, 그럼 이것도 역시 1보다 큰 케이스와 0하고 1 사이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지만 지수는 0일 때 1을 갖죠, 항상.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함수가 0일 때 1을 갖는다. 그럼 역함수는 이 둘의 관계가 바뀌는 관계죠. 역함수는 1을 0으로 보낸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로그 함수를 그리실 때는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점으로, 자, 지수 같은 경우는 둘 다 0일 때 1을 지나간다. 그럼 로그는 1일 때 0을 지나간다라는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공통 성질에서,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요 1보다 큰 케이스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는 게 역함수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 대칭의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실 때는 여러분들 그 a가 1보다 크면 1일 때 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이제 앞으로 로그 함수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실 부분은, 자, 정의역 치역이고요. 자, 우리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간의 역할이 바뀐다라고 배우셨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경우는 정의역이 로그 입장에서는 지수에서의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치역이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시다 보시면 지수 경우에는 이 치역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역으로 보면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이 정의역이 하는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그 함수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정의역이 양수에서만 정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로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로그라는 게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지수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그의 정의가 a의 m승이 라지 n이다. 그러면 라지 m은 밑을 a로 갖는 로그의 형태와 여러분들 같다라는 이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나열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지수 성질에서는 a의 0승이 1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 로그 성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을 1로 보냈을 때 밑이 a가 될 때 1을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성질이 이제 로그에서는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자, A의 1승은 또 A라는 식과 연결돼서 역시 A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밑으로 들어가면 자,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 앞으로 1이라는 성질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성질들을 제가 써보면 자, 이 진수라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진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로그는 자, 이렇게 덧셈의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나누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형태로 분리가 된다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역시 증명법은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 지수성질로부터 유도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부분만 정의를 좀 한번 해드리면, 증명을 한번 해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성질에서는 뭐와 연결이 될 수 있냐면, A의,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분들 M승 곱하기 N승은, 자, A의 M 플러스 N승이라는 지수 공식이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보면, 자, 요 A의 M승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A의 N승을 Y라고 한번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자, 로그 A의 X가 M이 될 거고, 자, 요 식은 역시 로그 A의 Y가 N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식을 가지고 더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두 식을 더해보면 결과적으로 M 플러스 N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뭐가 되겠나요? 자, 요 부분이 X가 되고, 요 부분이 Y가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이 식은 자, A의 M 플러스 N식이 X 곱하기 Y라는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고, 역시 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자, A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 밑을 A로 갈 때 X 곱하기 Y는 M 플러스 N이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 요 식과 요 식이 같으므로 요 식과 요 식도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증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성질들은 이제 몇 개 더 적어드리면은, 자, 밑을 A로 갈 때 X의 N승은, 자, 요 N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성질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증명한 요 식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게, x제곱이라는 식은 x를 두 번을 곱했다는 뜻이고, 자, 그렇다면 곱은 더하기로 분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더하기로 분해를 시킬 수 있고, 자, 앞에 두 식은, 같은 식이죠. 그래서 역시, 2배의 경우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숫자 2가 이 로그 앞쪽으로 내려간다는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 성질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성질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여기 로그 성질은 실전에서 사용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이 형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많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 몇 개 더 적어드리면 또 사용되는 형태가, 자,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밑변환 공식. 그 밑변환 공식이 뭐냐면, 자, A의 B는, 자, 새로운 밑을 등장시켜서, 자,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바꿔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많이 쓰지는 않는데, 뭐 이런 형태도 있어요. 자, 여기에 M승이 올라가고 여기 N승이 올라갔을 때, 자, M과 N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가는 이런 성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성질도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자, A의 로그 B의 C라는 값. 자, 여기서 A와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의 성질은 거의 우리가 문제 풀 때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고, 그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많이 쓰는 형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A의 로그 A의 B라는 값이, 자, 여기 밑과 여기 밑이 일치할 때 우리가 이제 B라는 값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요건 금방 보이시죠? 저 정의에 의하면 요게 넘어가면서 요 왼쪽의 식과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자, 요 식도 많이 쓰긴 쓰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밑을,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지수에서도 얘기했지만 A가 양수이면서 1이 아닌 형태를 가지고 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편입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로그에서 다루는 A 값은 자연상수 2를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상수 2라는 값은 우리가 무리수의 대표적인 수로서 약 2.71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밑을 2로 갖는 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밑을 자연상수 2로 갖는 로그, 요 로그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텐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표기법을 약간 단축해서 씁니다. 그래서 lnx라는 표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로그는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로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자연 로그는 여러분들이 밑을 2로 갖는 로그인데, 자, 요 표기는 거의 쓰지 않고요. 요 표기로 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나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되는 표기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여러분들 상용 로그라고 배우셨는데, 지금 편입에서는 요걸 상용 로그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역시 자연 로그와 동일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작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일반 로그보다는 자연 로그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성질들 자체도 일반 로그 성질보다는 자연 로그 성질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을 자연 로그식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드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그냥 여기 A 대신에 자연 로그 2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ln1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ln1은 앞으로 ln1은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2와 2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A 대신에 자연상수 2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ln2라는 표현으로 들어가겠죠. ln2. ln2는 앞으로 1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밑에 성질들은 그냥 A 대신에 2만 갖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 x 곱하기 y는 ln x 더하기 ln y고요. 그 다음에 ln x 나누기 y는 ln x 빼기 ln y, 그 다음에 ln의 x의 n승이라는 표현에 n은 앞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쓸 표현이 이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자, A 대신에 자연상수 2를 이렇게 묶으면, 자, 2의 로그, 2의 B라는 값이 B라는 식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ln으로 바뀔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2의 ln, A는 앞으로, 이거 X라고 쓸까요, 우리는? 자, X와 같은 표현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암기를 안 하셔도 나중에 이제 쓸 만큼 쓰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실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의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밑변환 공식 같은 경우도 어떤 일반 이제 로그의 형태에서 이 밑을 자연상수 2로 주게 되면, 그럼 LNA, LNB,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도 가능하겠죠? 나중에 공업사학에서 이제 몇 번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것도 A, LN, C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밑을 2로 갖는 로그. 그래서 여기를 뭐 B라고 했다면 이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서강대 기출에서 한번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로그까지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